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일 7시를 넘었습니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 그래서 언론 자유가 살아 있으면은 독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독재, 전체주의가 있더라도 언론 자유가 확산이 되면은 그 체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통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재와 전체주의는 거짓말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언론 자유는 거짓말과는 천적 관계입니다. 언론 자유가 확산될수록 거짓말의 영역은 좁혀지고 그만큼 정권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선전선동에 주력하는 이유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 확산을 막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의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은 수령 지배체제인데, 수령 지배체제는 김일성의 신화로부터 시작되는데, 김일성의 신화는 다 조작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신화도 조작이 되고 김정은의 신화도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3대 세습체제는 거짓말 3대 세습입니다. 즉 김일성이가 북한을 해방했다. 김일성이가 혁명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북한을 해방했다 하는 데서부터 이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6.25는 북한이 내려온 게 아니고 국군이 북쪽을 먼저 침략하니까 거기에 반격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런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무너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 체제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선전선동에 주력하면서 노동당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북한 정권 체제의 2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이런 선전선동에 한국의 언론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약속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안 가지고 있는데 왜 노력해야 됩니까? 그 말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한에 주한미군이 나가야 남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철거해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없애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음모가 숨어 있는 말이 바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이것을 한국 언론, 기자들이 어느 언론사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김정은이 마치 평화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핵폐기를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엉터리 정보를 지금 국민들한테 심어가지고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국의 언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정권도 만만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탄핵 사태 때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의 역할을 격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 전체를 격찬을 했어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 이때부터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국의 언론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선전선동이 잘 먹히니까. 그런 정상이 오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의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의 이번 고위급 회담 대표 이성권이란 자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똑바로 하라고 아주 무례한 말을 했답니다. 이성권은 북한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불립니다. 의 위원장입니다. 우리 쪽의 기자가 지난 16일 북한이 회담 연기를 일방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측이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로 내세웠던 엄중한 사태가 해결이 됐다고 보느냐, 이렇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성권은 그때 나와가지고 직접 자기 입으로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대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성권이라는 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질문이 진행되고 뭔가 불신을 조장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며 기자에게 소속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JTBC라고 하자 이성권은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 라고 하더니 앞으로 이런 질문은 무리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질문에 무슨 무리한 질문이 있습니까? 기자는 질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권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 자유입니다. 질문, 답변을 통해서 진실을 제3자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북한 노동당에서 노동신문 기자를 다루어 본 식으로 한국 기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무례한 질문이랍니다. 꼭 물어야 될, 확인해야 될 질문이 분명합니다. 질문에 이건 뭐 질문의 무례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는 자기 말을 자기가 쏟아놓은 말인데 그때 그렇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더니 오늘 또 만나러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신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었어요. 아주 얌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화해와 협력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든 말든 그것은 상관할 바 없습니다.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는 세상에서는 일이 그렇게 그르쳐지지 않는다. 이게 언론자의 위대한 점이죠.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잘못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노출시키는 게 언론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져요. 거의 모든 과오는, 잘못은, 범죄는 덮여져 있을 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실정, 폭정, 학살, 범죄, 이것이 왜 제대로 응징되지 않습니까? 덮여져 있으니까요. 덮여져. 그러나 한국에서는 폭로를 합니다. 폭로가 된 사건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이자는 화해와 협력에 맞는 질문만 하라. 이런 망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말을 더 붙였네요. 그는 이어서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뻔히 알면서 나한테 해소됐느냐고 물어보면 되느냐.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도 열리고 판문점 선언도 채택된 이 마당에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질문도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 화해 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남북 야합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민족 공조가 아니라 민족 반역자들끼리의 공조다. 동족 학살자를 어떻게 동족 학살자와 공조하는 것을 민족 공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자가 제대로 하려면은 북한 당국자가 나오면은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 공조 뭐냐? 어떻게 동족을 수백만 학살한 당신들이 민족 공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기자들도 상황에 맞춰서 고분고분 협조적으로 나가다가 이런 면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자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판문점에서 북쪽 통일각입니까? 거기서 회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질문을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도 싱가포르에 날아가서 질문하소. 여긴 판문점이에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 당국자와 기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기자들이 반박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여기에 반박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회담에 나올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계산해서 합니다. 그리고 농담 한마디 한마디도 정치적으로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측의 이런 무례한 말을 할 때는 언론 자유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당신은 한국 기자의 생리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다 한다. 당신이 뭔데 무례한 질문이 이런 소리 하느냐고. 그 면전에서 면박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변명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고분고분하게 대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북한에서 온 자들이 대한민국 기자들을 노동신문 기자처럼 대우할지도 모릅니다. 기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는 기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측 대표에 대한 올바른 기자 정신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서울시청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다면은 수위를 대하는 태도와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합니다. 힘이 없다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힘 세다고 그 앞에서 그만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태도를 앞으로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기자들이 견지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론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